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은 푸드메이커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체험 이야기 나누고 간단한 제빵 실습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평소 같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제가 직접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실습도 재미있게 했을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발이 묶이고 다 멈춰져 있는 상태라서 선생님도 수업하러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요즘 핫한 아이템인 그 고구마빵, 감자빵 중에서 오늘 맛있는 감자빵으로 체험을 준비했으니까 힘겨운 마음을 감자빵을 만들면서 힐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푸드메이커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우선 알아봐야 할 테니까 선생님이 PPT 자료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는 의식주라고 말을 하는데, 자, 옷,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식생활이 왜 중요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의 목적을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겠지만, 자, 먹어야 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식생활을 합니다. 살아있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몸이 병약한 친구들도 있고, 여기저기 아프고, 약해서 살 때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생활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행복한 마음을 위해서 식생활이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런 마음을 갖기가 좀 어려운데, 맛있고 멋지고 그런 음식들 먹고, 요즘은 많이 힐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친구들과도 우정 있게 지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음식의 중요성,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옷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식생활은 정말 중요하고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직업이라는 게 필요한데, 예전에는 농업, 임업, 어업 등 이런 1차 산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직업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모르게 직업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명칭의 직업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떠오르는 아이템들을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다 기계가 하고 또 컴퓨터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메말라가고 점점 삭막해져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여기 5번째 있는 증강현실 같은 걸 보면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지만 우리가 이천시에 살면은 도자기 축제, 그 유명한 도자기 축제 잘 알잖아요. 선생님도 도자기 축제 할 때마다 항상 가보는데 거기에 갔더니 증강현실 부스가 있었어요. 도자기 굽는 가마터를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말 굽는 것처럼 체험해 볼 수 있고 도자기 내부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체험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경험해 봤는지 궁금하네요. 자, 코로나가 끝나고 또 도자기 축제 때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한번 부스를 찾아서 체험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이제 각박하고 또 메마르고 기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존감이 필요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꿈과 야망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정신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미래에 우리가 자라나서 다 한두 가지씩 직업을 가질 텐데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 지금 현재 사람들은 선생님도 예전에는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음악을 했지만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계속 나가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점차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유명한 직업들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들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우리 친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유망한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관련 전문가, 컴퓨터에서도 3D 프린팅 우리 친구들도 배워봤을 텐데 또 코딩 관련 전문가, AI 관련 전문가, 또 증강현실 전문가, 수산질병관리사, 또 요리 관련 전문가도 여기에 끼웠어요. 자, 요리 관련 전문가도 왜 유망한 직업에 들어설 수 있을까? 자, 그 유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요리 관련 직업이 유명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삭막하고 메말랐다 그랬잖아요. 무인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런 아이템 속에서 요리라는 직업은 사람이 직접 그 감성으로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박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가끔 힐링을 위해서 보면은 이제 그 순수문학 이런 것들도 미술이나 순수미술 이런 것들도 다 멀어져 가고 응용미술이나 이런 쪽으로만 많이 발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할 때 이 요리도 그 한 이유로 힐링의 이유로 선택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요리 관련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화면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요리 전문가에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거 이렇게 5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보거조리사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자격증을 다 따야 되는 부분이에요. 케이크 디자이너,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 코디네이터라고도 하죠. 테이블 코디네이터라고도 하고 또 예전에는 제과 제빵사가 같이 있었는데 또 여기도 세분화가 돼서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요새는 또 꽃차 바리스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조주사, 바텐더, 와인 소믈리에, 꽃차 소믈리에, 패백 전문가, 출장 연애사, 쇼콜라티에, 푸드카빙 전문가, 음식 메뉴 개발자, 또 이외에도 아동요리주사, 영양사, 요리 강사, 편식 지도사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알만한 직업들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조주사 알죠? 술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쇼콜라티에 초콜릿 만드는 사람. 또 푸드 카빙 전문가. 카빙 조각하는 거. 과일, 야채, 얼음 이런 데다가 조각을 해서 멋있게 아트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요리 관련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 관련 직업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직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은 학벌보다는 전문 자격증 시대인 거죠. 전문 자격증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세분화 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요리 관련 직업은 어떻게 하면 그럼 할 수 있을까? 자,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특성화고나 요리 직업 전문학교, 또 대학교에 개설된 요리 관련 학과를 전공한 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공단 등의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조리사, 제과사, 제빵사, 영양사 이런 등등의 자격증이 있고요. 또 관련 분야에 또 이제 민간 자격증, 자, 국가 자격증이 아닌 거는 나머지는 다 민간 자격증에 속하는데 지금 현재 바리스타, 소믈리에, 푸드카빙, 아동요리 지도사 이런 것들은 민간 자격증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 직업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제과와 제빵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조리라는 거를 해 먹었는데 그냥 먹고 생으로 먹고 그런 거보다는 불을 사용해서 조리를 하면은 음식이 훨씬 풍성해지고 맛있어지기 때문에 조리가 계속 발전했는데 그 기원과 맥락을 같이 해요. 제과 제빵도. 그래서 고대 문명 피라미드 벽화 이런 데를 보면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림이나 조리하는 그림이나 그런 상형 문자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빵의 시작을 보면은 BC 기원전 4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시대에 이란에서 밀이라는 거를, 빵은 주로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밀을 재배하면서부터 이란에서 빵을 만드는 게 시초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빵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는데 예전에 뭐든지 처음 생기면은 다 미숙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생겼던 빵도 엄청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5,000년 전 정도부터 이집트로 이 문화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우연히 부푸른 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효빵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제과제빵의 역사를 잠깐 알아보면, 자, 빵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인류가 만들어낸 과일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해요. 빵, 우리 친구들도 빵 굉장히 좋아하죠? 정말 맛있고, 그런데 조금 흠이라면 열량이 좀 많이 나가서 다이어트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구한말에 비밀리에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원래는 우리나라에 전래됐기 때문에 확실한 연대나 그 선교사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구한말에 비밀리에 이렇게 전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0여 년 뒤에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만든 화과자, 양과자 이런 문화가 빵집이라는 그런 상업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빵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의 고종이라는 임금은 커피와 양식을 매우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한일합방 이전에도 이미 양식으로 파티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커피와 양식을 매우 즐긴 임금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매니아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제과제빵이라는 게 예전에는 외국 사람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빵을 많이 먹진 않았잖아요. 주로 밥 문화였기 때문에 밥으로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빵을 어쩌다 한번 먹게 되면은 주로 간식으로 먹게 됐는데, 자, 이제는 식습관이 변화가 돼가지고 바쁜 하루 일과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은 밥으로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고,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아침이나 뭐 점심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빵이나 과자 이런 음료 이런 걸로 해서 식사, 간식, 후식 이렇게 하는 식습관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제과와 제빵의 차이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빵이라는 것은 그 효모, 이스트를 가지고 빵을 팽창시켜서 그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구워 만들면 제빵이에요. 그래서 제빵사를 프랑스어로는 블랑제라고 하고 영어로는 베이커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빵에 속하는 거는 바게트, 크로아상, 브리오슈 이런 등 그 이스트로 발효시켜 갖고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 만든 그런 것들을 제빵이라고 하고, 자, 제과를 보면은 계란이나 베이킹 파우더로 팽창을 시킨 거예요. 팽창은 팽창인데 아까 빵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여기에는 제과에는 효모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계란과 베이킹 파우더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맛이 강한 디저트 종류를 만들 때 제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과사를 프랑스어로는 파티시에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스트리 셰프라고 합니다. 초콜릿이나 마카롱, 케이크, 타르트, 약간 다르긴 한데 아이스크림까지도 이 제과의 종류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진로 체험 시간이기 때문에 빵만 만들면은 또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함을 선생님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세분화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겹더라도 잠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티시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파티시에의 뜻을 찾아보면은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사람, 또 프랑스어로 보면은 요리 관련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자, 케이크, 페스트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남자를 표현하기도 해요. 파티시에라는 것은. 네, 여자를 말할 때는
파티시에르. 남자는 파티시에, 여자는 파티시에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랑스 말이고, 영어로는 파티시에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페스트리 셰프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남자를 파티시에, 여자를 파티시에르. 프랑스하고 똑같죠? 그리고 한국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냥 파티쉐, 파티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남녀 모두 다 파티시에나 페스트리 셰프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제빵사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빵사 따로, 제과사 따로, 국가 자격증을 따로 따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은 식빵류나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에서부터 국내외를 대표하는 특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동네 빵집, 그다음에 체인점 빵집 등 이런 다양한 직업들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카페에서 제과와 제빵을 함께 하는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과사와 제빵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과가 있잖아요. 호텔 조리제빵과라고 디저트 산업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서 전문적인 파티시에를 양성하는 호텔 조리제빵과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학과를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 제과제빵과가 어디에 있나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제빵과가 있고 청강대 푸드스쿨, 또 카페 베이커리, 또 강동대 호텔조리제빵과, 수원여대 호텔조리제빵과, 호텔조리과 이렇게 기타 등등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많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잠시 살펴본 내용 중에서 푸드 메이커의 세계에 대해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해줬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감자빵을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듯이 감자빵 맛있어 보이죠? 선생님도 이 감자빵 처음 봤을 때 와, 이렇게 감자 고구마하고 똑같이 생긴 이런 빵도 있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도 좋더라고요. 오늘 선생님이 감자빵 속에 넣을 재료를 감자 으깬 것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모짜렐라 치즈와 스위트콘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맛있는 감자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감자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보니까 감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감자는 뿌리 식물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먹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을 뿌리 식물이라고 하는데 뿌리 식물에는 감자, 고구마, 마늘, 인삼, 연근, 생강, 땅콩, 도라지 이런 것들이 뿌리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뿌리 식물의 대표적인 감자는 효능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륨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잘 해주고 또 혈압을 개선해주고 그래서 고혈압 환자한테 너무 좋은 식품이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암을 예방해주고 요즘 항산화 작용하는 식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감자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펜토텐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점막을 강화하는 작용을 해준대요. 그리고 또 위 통증에 효과적이어서 위가 아픈 사람들 감자 생즙을 먹어가지고 진통작용을 해줘서 위 아픈 사람들한테 좋고 또 피부 진정과 미백에 효과적이어서 여자들이나 아니면 미백이나 피부 진정에 필요한 사람들은 감자팩을 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고 맛도 있는 감자를 이용해서 오늘 감자 모양의 빵을 만들 건데 감자 모양의 빵을 만들기 때문에 속에 감자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 있는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요 앞에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키트로 해서 준비가 돼서 나갈 건데 자, 이 요리 활동지를 보고 잘 만들어 보면 될 거예요. 자, 우선 반죽하기에 앞서서 감자를 먼저 삶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삶거나 오븐이 있는 친구들은 구우면은 물기가 좀 적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오븐에다가 일단 먼저 구워 놨어요. 감자 300g을 굽기 위해서 한 감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한번 구워봤습니다. 자, 이런 지퍼팩에 감자 껍질을 까서 지퍼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300g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감자 300g에 소금 조금, 설탕 반 스푼 이렇게 넣어주고 버터는 10g만 넣어줄게요. 넣어서 이렇게 지퍼팩에서 으깨줄게요. 스위트콘 50g 하고 스위트콘 50g 모짜렐라 치즈 50g 같이 넣을게요. 넣고 잘 섞어주세요. 케찹빵 믹스를 한 봉지를 뜯어서 다 쏟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소금 계란 1개 넣고 포도씨유를 30g 그 다음에 올리고당 물을 90g만 넣어줄게요. 자, 깨짜르빵 믹스에 소금 4g을 넣고 그 다음에 계란 1개 포도씨유 넣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 넣고 그런 다음에 흰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숟가락으로 잘 섞고 그 다음 강력분 70g을 넣고 선생님이 우선 손반죽을 했어요. 손반죽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버터를 섞어 줄 거예요. 12개로 나눠주세요. 둥글리기 한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눌러서 좀 납작하게 하고 아까 만들어 놨던 충전물 이것도 지금 1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한 숟가락 정도씩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감자빵을 만들겠습니다. 자, 남은 거 하나도 없이 딱 맞게 이미 했어요. 이제 감자를 이렇게 잘 감자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겉에 콩고물을 묻혀 줄게요. 다 감자가 다 만들어지면은 터짐을 방지하기도 좋고 또 감자의 실제 모양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감자에 뚫어주면은 훨씬 더 좋아요. 실물에 가깝고 이렇게 익으면서 터지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방지해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넣어준 꽂이로 이렇게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뚫었으니까 자, 오븐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 원래 180도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이게 또 오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집은 200도로 해놔도 조금 낮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익으면 냄새도 이렇게 모락모락 나고 또 느낌으로 보면은 익어가는 거 있고 살짝 또 열었다 닫아봐도 되니까 자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2단으로 넣을 거예요. 자, 일단 20분을 해놨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위하고 아래를 바꿔줘야 위아래가 예쁘게 골고루 익으니까 한 10분 후에 빵이 어떻게 됐나 살펴보면서 위아래를 바꿔주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맛있는 감자빵이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오븐에서 막 꺼내가지고 지금 따끈따끈한데 이제 선생님이 함께 보내준 이 감자 상자에 유산지를 깔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12개씩 만들으니까 아주 상자에 가득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감자를 한 상자 완성했습니다. 자, 맛있게 가족들과 함께 드시고 오늘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그 요리 메뉴로 또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